네, 안녕하세요.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지금 8시 21분이네요. 출근하면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하면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청주중앙,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중앙 TV에서 뉴스가, 청주에 대한 뉴스가 없나 했더니 마지막에 그 뉴스가 나오네요. 이거 전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청주 상당보건소에서 어제 코로나 검사를 해갖고 통보를 해주는데요. 음성인 사람한테 양성이라고 통보가 돼갖고 오류가 있어갖고요. 통보 받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다시 정정해서 다시 통보했다 하네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이게 직원의 실수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게 코로나 확진됐다는 거랑 안 됐다는 거랑 이게 본인들이 느끼는 게 크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로는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차준환 선수가 처음으로 탑10에 들어갔고 5위 됐네요. 첫 번째 4회전 점프에서요, 실수만 안 했더라면은 메달권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영미 전에 영미로 해갖고 유명했던 그 킹팀이죠. 킹팀 킬링.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도 캐나다에 11대 7인가요? 이렇게 져갖고 졌지만은 앞으로 8게임 남았어 갖고요.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전에 그 천안에서 출장세차가 갔다가 출장세차 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갔다가 차량이 폭발하면서 그 지하에 있던 차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확실히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지만은요, 보통 저희들이 자동차 보험 들면은 대인 1이 있고 대인 2가 있고 대물이 있고 자손 자상이 있고요, 자기 차량 손해가 있고 무보험차,
많은 사람일 경우 1억 5천까지 보상이 되죠. 그리고 대물은 2천만원까지. 요거는 의무보험입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은 하루에 얼마씩, 최고 얼마, 최고 60만원인가요? 대인? 대물 30만원에 총 90만원인가요? 요 기간도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물, 아까 제가 그 아파트 지하에서 천안에서 화재 난 거, 그에 대해서 이제 대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물은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5억까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대물 5억에다가 자손으로 안 들고요. 자기 신체 사고로 안 들고 자기 신체 상해로 들어갔고, 저는 3억까지 들었습니다. 사망 후유장애 3억. 부상은 5천인가요?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그 대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 차량이 하도 많아갖고요. 그 차량이 대물에 5억 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5억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뭐 100억, 그전 100매덕인가 얼마 이렇게도 예상했었는데요. 그러면 차 한 대가 지금 좋은 차, 또 수입차 이런 거는 몇 억씩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뭐 얼마 됐느냐, 출고된 지 얼마 됐느냐, 이런 거 따져갖고 강가 해갖고 대지만 차량 대수가 하도 많으니까요. 그때 방송에서는 뭐 그거 갖고는 턱도 안 되니까요. 보험회사랑 관리사무실이랑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넣어야 돼갖고, 그 차주가 재산이 없다든지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랑 뭐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서는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도 또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다 있죠. 제가 보기에는 승합차 같은데요,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을 해놓고 충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충전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차에, 그 전기차에 불이 나갖고 옆에 차까지 피해봤는데 5대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얘기로는요, 그 배터리죠.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났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원인이라면은 또 제조사라든지 배터리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에서도 얼마큼 책임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5대가 전소됐는데요. 그래서 대물을 요즘은 10억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체크해 갖고서요, 나중을 위해서 차이는 5억이랑 대물 5억 들은 거랑 10억 들은 거랑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2, 3만원 차이 나나요? 근데 그것 좀 한번 체크 좀 해보셔 갖고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시행률 피해액이요, 내가 대물 5억 들었는데 피해액이 3억이면은 5억 이내에 들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피해액이 7억이라든지 하면은요, 5억 대물 처리하고 2억은 제가 차주 본인이, 화재 난 차주 본인이 2억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10억으로 높여놓은 것도 괜찮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캐리어라고 차량
한 5대 6대 이렇게 여러 대 이렇게 싣고 다니는 차 있죠. 거기에 보면 뭐 중고차 수출하려고 중고차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신차거든요. 신차는 차량 가격이 요즘 많이 비싸졌죠. 근데 거기 여러 대에 서 있어요. 여러 대 싣고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거기에 예제차라면은요 뭐 10억이 넘을 수도 있죠. 물론 뭐 다 뭐 2억 넘는 거 5대 실었다 2억 넘는 차만 실는 게 아니고 뭐 그 전에 보면은 M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B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제차 B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시리즈 6 시리즈냐 7 시리즈냐 뭐 몇 시리즈냐 따라 갖고 뭐 C 시리즈 있고 S 시리즈도 있고요. 500대, 600대, 700대 있죠. C 시리즈는 뭐 220이라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차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차 캐리어를 사고 나갖고 본인이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게 되면은요 10억 5억은 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억은 해 주셔야 되고요. 전에는 그 자선이라고죠. 자선이 뭐냐면은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남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대인으로 처리하고요. 가족인 사람은 자선으로 처리했거든요. 전에는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해갖고요. 우리 식구들 본인 포함해갖고 우리 식구들 사고 났을 때 뭐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요. 자선으로 들었는데 요게 바뀌어갖고서는요. 지금도 자선으로 들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가 싸죠. 그에 비해 갖고. 그런데 자선은요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 금액이 있죠. 그것만 나옵니다. 자선은. 그리고 휴업손해라든지 의자료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단독사고일 경우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기 신체 상해라고 해갖고서는요 자기가 치료한 거 병원비 다 나오고요 의자료랑 휴업손해까지 나오는 자상으로 많이 들고 있으니까요. 사실 보험료는 자상이 자손비해 갖고 1년에 한 8만원이라든지 얼마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들여놨다가 부상급수가 예를 들읍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뭐 8급인데 자손 들었다 해봐요. 그러면은 8급이면은 보험회사에서 뭐 200만원 나오는데 내가 치료한 게 500했어요. 그런데 부상급수는 8급이에요. 그러면 200 나오면 300은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손 들었을 경우. 그런데 그리고 휴업손해라든지 일 못했다든지 의자료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상을 들었을 경우에는 내가 500만원 치료했으면 500만원 다 나옵니다. 자기 신체 상해. 그리고 일 못한 거랑 휴업손해하고요 의자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요 이게 100% 다 이렇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몇백만원 8만원 10만원 1년에 더 들으면 사실은 한 달에 만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고 나서 내가 치료하고 했을 때 몇백만원을 자손 들었을 때 자기 신체 손해랑 자기 신체 상해랑 들었을 때 몇백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 있으니까요. 그거는 잘 조금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자상으로 드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니까요. 자상으로 들으시고, 요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손을 들었는데 제가 급수로 따져갖고 500만원 나와요. 그런데 치료연금하고 휴업손해하고 의자료가 받아도 500이 안 나온다면은요, 자손 들은 게 유리하죠. 요거는 극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이렇게 따지면은 그럴 경우에는 자손이 유리한데요. 그렇지 않고는 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 들었으면은 자손 들었으면 500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 합치니까 의자료라든지 휴업손해 이런 거 다 병원비가 합쳤는데도 500이 안 나오면은요, 그때는 자상 들은 게 불리하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복명사거리 지나서 농수산물 시장 근처로 지나가고 있네요.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족의 범위란 현행 민법 제779조에는 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혈족,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가족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현실 가족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가족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손요, 자기 신체 손해일 때 범위도 더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신봉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아까 지금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 신체 손해와 자기 신체 상해 말씀드렸죠. 다음은 견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인 서비스는 이것도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신차 연식이 신차든지 중고차든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거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요, 키로수를 20km라든지 이런 식으로 낮춰놓고요, 조금 연식이 되면은 60km라든지 50km, 60km 이렇게 늘려갖고선요, 견인 거리를 자동차 보험에 들어놓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 조금 참조하면은 좋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청주서 살고 있는데요. 미원까지 거리가 한 20몇 킬로 되나요? 그러면은 제가 20km 들어놨으면 미원서 차가 고장나서 청주 와서 고칠 때는 20km 제가 견인 서비스를 들어놨으면 20km 넘는 거는 키로당 얼마씩, 전에 제가 그거 들은 게 있었는데 알려줬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키로당 20km 넘는 거는 키로당 얼마씩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견인해 갖고 청주 와서 고친 적이 있는데요. 20km 넘는 거는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천 갔다 오는데요.
대천서 공주 방향으로 청양 쪽으로 거기에 넘어오니까 차가 미션이 이상 있어갖고 견인을 청양에다가 렉가를 부르니까요, 바빠서 청주까지는 못 온다 해갖고 대천에 있는 렉가를 불렀는데요. 이렇게 장거리 견인할 때는요, 그 렉가 분들이 그 요금을 키로당 그 적용 안 합니다. 제가 그때 견인할 때가 한 90km 됐었나요? 청주까지가. 그러면 그 견인 요금으로 오면은 왔다가 일 못하고 이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있고. 그래갖고 20만원 달라고 하는 거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대천에 잘 아는 분이 있어갖고 거기서 고치면은 수리비가 조금 적게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아는 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니까 비쌀 수도 있잖아요. 많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견인비를 들더라도 청주까지 견인해서, 이게 미션을 전체 가야 될지 아니면은 미션 이상 있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한 가지만, 미션 안에 한 가지가 이상 있어갖고 그것만 수리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요. 제가 전에 한번 미션을 또 카니발을 수리해 봤었는데요. 아니면은 오래돼 갖고 그거 하나가 이상 있어서 미션이 이상 있는데 그거 하나만 고쳐 갖고 또 다시 미션이 고장나든지 이럴 수가 있으면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통째로 다시 갈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대천서 하다 보면은, 대천서 수리하다 보면은, 모르는 데서 수리하다 보면은 전체로 무조건 가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 가져와갖고 잘 보시는 분, 아는 분한테 하면은 구매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느 부위가 이상 있는지 그것만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갈더라도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지 않나 해갖고 20만원 달라는 거 18만원에 청주까지 견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견인 요금도요, 가끔 폭탄이라 해갖고 막 100얼마씩 받는 경우도 가끔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 기본적인 거는 제가 뽑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2.5톤 미만 10kg까지는 72,200원, 15kg까지는 84,000원, 20kg까지는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렉가분들이 정확하게 그 표준 뭐 요금표가 있겠죠? 그대로 받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 견인 비용, 견인료와 보관료 포함됩니다.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영이 4만원, 소형이 45,000원, 중형이 5만원, 대형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승합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영이 4만원, 이건 똑같으네요. 승용이랑. 소형이 6만원, 중형이 8만원, 대형이 14만원이네요. 승합 같은 경우는요,
승용에 비례해 갖고 대형 같은 경우는 배가 넘네요. 불법 주차 견인 비용, 견인료와 보관료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율량동 신한은행 사거리인데요. 오늘은 몇 가지 알려드리니까 벌써 다 왔네요. 주정차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즉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야 할 때가 5분 이내면은 정차라고 보고요.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됩니다. 운전할 수 없는 그 차에서 이탈해 갖고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즉시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주차입니다. 정차는 5분 이내 운전석에 있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거나 운전자가 이탈해서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정차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정차 저기 금지구역 있죠?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요. 지금 무단횡단하네요. 킥보드가. 저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는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서 대개 보면은 타고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거든요. 횡단보도는 자전거는 꼭 내려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조심할 게요. 횡단보도를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꼭 섰다가 가야 되는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신호가 바뀌니까요, 저쪽서 타고 오다가 그 신호가 막 바뀌니까 빨리 가려고 평상시도 그 횡단보도 타고 가지만은요, 신호 바뀔 때 얼른 건너가려고 자전거를 타고서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러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 오고 있었거든요. 아무 사람도 안 지나가고.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뒤쪽에서 오니까 안 보입니다. 그럴 경우 사고가 납니다. 날 수 있으니까 조금 횡단보도에서는 조금 일시 정지했다가요, 좀 둘러보고 사람이 오나 아니면은 자동차가 저쪽에서 건너려고 하나 이런 것 좀 보시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사무실 출근 도착해서 주차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주차폭이 넓진 않아서요, 저는 몇 번을 앞으로 갔다 후진하다 하더라도요, 주차하면 남는 옆에 그 폭 있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요, 주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삐뚤게 되는다지 해갖고 다른 차들이 되게
되기가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